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안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지원방송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실 거죠? 자,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첨단지식 산업도시이자 교육도시인 춘천시입니다. 네, 쉘리투게더 오늘 첫 장을 연 도시는 바로 강원도의 중심 도시 춘천시입니다. 네, 춘천에 오늘 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육동환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패널도 모셨는데요. 강원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죠. 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이원학입니다. 네. 사실 강원도 전역의 현안을 다루는 이 토론의 MC다 보니까 제가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늘 두 분의 인자한 인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긴장을 좀 누그러뜨리고 오늘 부드럽게 한번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 굉장히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강원자치발전 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시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민선 8기 춘천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시장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취임 1주년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시민 여러분 어느덧 1주년이 돼갑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먼저 2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듣고자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비전으로 내세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최고의 교육 도시를 위한 준비 기반을 확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 기대대로 제가 갖고 있는 중앙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따왔고 각종 사업도 새로이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가 진정으로 시민 여러분을 잘 섬기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의 개혁에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춘천은 다들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춘천 시민들의 기대가 좀 약간 특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춘천 시민분들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VCR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특별자치도.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들어는 봤어요. 현수막 같은 데서나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자치법에 대해서 알죠.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딱 들었을 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주특별자치가 생각났죠. 제주도처럼 좀 더 혜택이나 지원되는 게 더 생기지 않을까요? 따로 특별하게 분리된다 이런 느낌.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가 기대된다?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었다. 특례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특례가 있는지 그거는 뭐 일도 모릅니다.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알고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산업 규제나 시설 규제가 많잖아요. 춘천에 이제 상수도 보고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산지가 많으니까 산지법에 대한 규정도 좀 풀어주고 이런 거죠. 여기에 난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이러면 춘천에 원래 깨끗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상실될 걸로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 편한 곳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밑거름을 잘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잘 발휘될 것 같아요. 내가 지사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취합이 돼야 진정하게 민의가 반영돼갖고 의회에서도 뭐 성실하게 개정해주고 특례를 주고 특례법다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챌린지. 네, 챌린지를 외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시민들이 전부 다 너무나 멋지고 말씀도 다 잘하시네요. 예. 네, 그러시죠. 네, 많은 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대하면서 춘천도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6월 11일이죠.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는데 그 중심에 춘천시가 있잖아요. 예. 네, 시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서 춘천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춘천시는 더 이상 강원도의 그 도청 소재지가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가져오는 의미가 춘천에도 굉장히 큽니다. 춘천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특례 규제 혁신을 위한 그 과제를 개발해 가지고 논의해 왔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첨단 지식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R&D 연구개발 특구, 또한 그 춘천의 그 교육도시화를 위한 교육특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일정 수준에서 잘 출범되리라 믿고 저도 힘을 보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는 국회를 직접 가가지고 국회의장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을 만나서 저도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입법에 대해서 도움이 줄 것을 갖다 당부드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제가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4년 동안 관장을 했었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일정 수준, 높은 수준에서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나서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춘천시의 도약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높아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실장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춘천시의 역할이 또 주목되잖아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춘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행정,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모든 것들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지역에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춘천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춘천시와 춘천에 있는 기관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위상 자체가, 이런 능력 자체가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춘천시가 그런 플랫폼 역할, 중심 도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중심 도시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고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춘천시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중심 도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네. 민선 8기 춘천시의 중점 목표 중에 하나가 첨단 지식 산업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춘천은 좀 굴뚝 산업은 좀 어렵습니다. 첨단 지식 산업이 춘천의 미래를 이끄는 키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첨단화를 갖다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논의도 되겠지만은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ICT, 특히 의료 정보 등을 활용한 정밀 의료 산업이 춘천의 어떤 핵심 산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과 아울러서 양자 산업을 갖다 주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춘천에서 선도하게 된다면은 춘천은 첨단 분야에서 오히려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도시로서 우뚝 쓸 수 있습니다. 춘천은 이미 바이오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서울서의 접근성, 또 강원대학이나 한림대학 등 우수한 인재 발굴 가능성 측면에서도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춘천의 먹거리를 가열차게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춘천이 이 첨단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먼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수도권에 네네. 집중된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이제 분산하기로 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 각 지자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2027년 완공을 앞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단지 내에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네네네. 총력전을 펼치고 맞습니다. 계신다면서요? 예, 예. 수열에너지센터가 7월이면 착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서 냉각 시스템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춘천에 마련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비교 의의가 있다고 봐야죠. 최근 들어서 우리 춘천시에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하는 그런 유수한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갖다 춘천에 유치함으로써 춘천이 명실상부하게 수열 클러스터 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번 어찌 보면은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창고가 되겠죠. 데이터 창고. 그래서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산업, 즉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은 데이터 센터를 넘어가지고 데이터 산업을 갖다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센터 면에서나 또 산업 면에서나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많은 기업들한테 춘천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춘천시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춘천시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먼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명 지식산업 도시, 이제 지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요. 앞으로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아시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넣는다는 것은 그런 전기 에너지 문제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수열과 발전소들이 있는 지역이죠. 근데 춘천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도 춘천이 보유하고 있고요. 소양강댐 이외에 2개의 수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까지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지 환경에서 최고의 강점을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이버라든지 더존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고 기온이 낮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대라든지 한림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춘천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많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 머물지 말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 산업, 지식 산업까지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뭐 조건을 대도 춘천시가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춘천하면 또 바이오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1월에도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 춘천시 하면 역시 바이오 산업을 빼놓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현재 춘천시 바이오 산업 현황과 이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예, 바이오산업진흥원 20주년 때 그 백예섭 시장의 기념관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백예섭 전 시장님은 춘천의 바이오 산업에 씨를 뿌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도와드려서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춘천의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67개 기업이 있고 3,000명 넘는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부터는 매출이 춘천시 전체로 1조 원을 연속 넘기고 있고요. 또한 많은 그 사람들이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춘천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때 춘천의 바이오 산업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춘천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진단, 치료, 백신까지 전 주기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한 바이오 산업 도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모 방송에서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도시를 보스턴을 조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과 아울러 함께 소개된 도시가 놀랍게도 또 당연하게도 우리 춘천이었습니다. 저는 춘천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춘천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쉽게 천연물 바이오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강릉이 선정이 됐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이끌었는데 약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춘천 바이오 산업이 이 지역에 오랜 이 역사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춘천시의 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춘천시가 어떤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 뭐 춘천의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아쉬울 건 아니고 이제 강릉의 그런 천연물 바이오는 강원도의 국가의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춘천에서 하는 그런 바이오와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하면 이제 강원도 전체의 바이오 산업이 육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원주의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이런 것들이 서로 융화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춘천의 항체, 체외 진단 같은 그런 산업화 분야에서 벌써 1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연구개발 특구, 지식산업 도시,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같은 것들이 연결됐을 때는 춘천의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춘천시와 춘천에 있는 강원대, 한림대 등 대학들, 그다음에 뭐 바이오산업진흥원, 스크립스 코리아,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서로 힘을 맞춰서 새로운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되고요. 춘천시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인프라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인다면 춘천의 바이오, 강원도의 바이오, 국가의 바이오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R&D 연구 개발의 이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구 개발비가 9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연구 개발비가 전체의 6% 아니고요. 0.6%에 해당하는 5,551억. 93조 원 중에 5,55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시장님, 근데 다행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조항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공공 R&D 강원도 비중이 0.6%입니다. 전국에. 개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원도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이 없으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이원학 박사랑 저랑
강원연구원 때부터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제가 춘천시를 그 연구개발 특구로 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많은 첨단 분야를 저희가 주도하고 또 많은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은 그 근본은 R&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렵고 그 요건에도 쉽진 않지만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가지고 특례로서 춘천 권역을 갖다 R&D 특구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은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노력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R&D 특구뿐만 아니고 여러 부처들 민간 기업의 R&D도 그 춘천에 유입을 함으로써 춘천이 기본적으로 R&D를 갖다 지역 내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양한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춘천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연구개발 특구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5개가 있고요.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14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대전, 대덕일 겁니다. 그 이후에 광주랑 대구가 2011년도에 생겼고요. 2012년도에 부산이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전라북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됐죠. 5개를 보면 대전권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영남권의 2개죠. 대구랑 부산. 그다음에 호남권, 광주, 전북 5개가 생겼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구개발 특구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런 첨단 R&D 관련된 것보다는 다른 산업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을 경우에 유일하게 연구개발 특구가 없는 곳이 강원도이고요. 이런 국가에서 지금 R&D 100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GDP,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연구개발 관련된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연구개발 특구,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직접화된 단지들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적으로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연구개발 특구를 확대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힘을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있는 시군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강원도의 연구개발 특구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 특구가 없는 게 강원도뿐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야,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는 건데 시장님, 네,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 있을 때도 유독 경제부처에 있으면서도 교육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교육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고 우리 지금을 선도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춘천에서 연 300~400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전에 다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주창하는 겁니다. 춘천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 저는 세종시도 관할한 경험이 있지만은 세종시를 갖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애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명문대학 많이 가는 그런 것이 제가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춘천의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되는 그런 교육도시를 만든 겁니다. 초중등 학교도 최고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대학과 협력해 가지고 대학의 모든 교육 자원들이 초중등 및 시 전체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위한 기반을 많이 마련했고요. 저희가 교육도시위원회 조례도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춘천을 그야말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교육이 이끄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요새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마다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랑 같이 다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온 시가 나선다는 그런 좋은 시그널이 될 겁니다. 하여튼 춘천의 좋은 교육도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힘을 합하겠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교육이 제대로 돼야 지역의 미래가 있습니다.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에 신경 쓰고 산업에 신경 써야 미래에 신경 써야 이 춘천시의 인구도, 강원도의 인구도 늘어날 텐데, 자, 지금까지 춘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역시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현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민들은 이 춘천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두 번째 VCR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춘천에 살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이 조금 잘 안 갖춰져 있다는 거. 버스가 약간 없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걷거나 택시를 타야 돼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고요. 그리고 전철이 환승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불편했어요. 그 출근길에 도로 공사를 좀 허가를 안 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쪽은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의료 시설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소아과도 좀 많이 모자란 것 같고. 그 전문의가 뭐 응급실에 뭐 상주까지는 못하더라도 야간에는 좀 계셔줬으면은. 레고랜드가 이제 많은 뭐 난관을 이기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아직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불편하다 그런 생각 없고 이렇게 사는데 참 아주 좋아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춘천의 자랑 한 말씀. 춘천의 자랑이야 많죠. 수도권이랑 가까웠던 점? 평지가 많다? 막국수, 닭갈비도 맛있어요. 좀 깨끗하다. 소양강댐에서 흐르는 물 좋고 산 좋고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이렇게 진짜 운동하러 나가기도 참 너무 나오면 좋고. 여행 오는 사람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춘천의 자랑이요. 자랑 강원대학교가 사장님께 한마디. 일자리를 여기 유치한다고 해도 그래도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약간 인프라가 수도권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부족하니까. 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더 생기면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의암 호수공원 같은 다목적 공원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문화도시잖아 어차피 춘천이. 그게 걸맞게 대규모 공연장이 좀 조성이 되면은 물레길 이렇게 둘레로 돌아보고 음악회도 가고. 버스가 좀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구석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님 어떻게 구석구석 봐주실 거죠? 예, VCR 나가는 구석구석 다니고 동안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받아 적는 걸 제가 예, 봤는데 예, 네, 구석구석 보실 것 같습니다. 시민 네. 여러분께서 시정을 다 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들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대중교통인 것 네네. 같은데 아무래도 대중교통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보실 때 이 춘천시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예, 많이 불편을 겪으시고 저희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한 달여 전에 저희가 우선 마을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한 번씩 마을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그 결과는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불편을 청취하고 건의된 내용의 94%를 다 반영했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춘천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고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는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마을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개편할 때는 직접 운전을 하시는 버스 종사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노선을 시내버스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그 버스 운영 체계가 되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준공영제나 완전 공영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편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관련 조례나 시스템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춘천 시민버스는 준공영제라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도 많이 겪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대중교통, 버스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정리돼 갑니다. 금년 내로 버스 운영 체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모든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견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버스가 편해지면 그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네네. 그럼 시민들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인터뷰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레고랜드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살짝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뭐 고용 휴가나 방문객 수나 또 뭐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레고랜드와 연계한 춘천시의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은데요. 예, 그 기대와 실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레고랜드 다 돌아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총괄 사장이 스캇 오닐이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이런 아쉬움들을 하나하나 다 전달했습니다. 레고랜드는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시장으로서도 레고랜드가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레고랜드만 머물지 않고 시내로 나와 주셔서 춘천 전반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춘천시하고 레고랜드는 긴밀하게 그 협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서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각별히 그 나온 분들이 춘천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경관을 많이 그 좋게 한다든지 춘천의 그 대형 고급 숙박시설을 갖다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레고랜드와 춘천 관광가의 연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레고랜드도 투자도 확대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시가 레고랜드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레고랜드 오는 분들 덕분에 춘천시가 이제 관광 산업도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발전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이 도청사가 신축 부지가 동래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으로 확정이 됐죠. 네, 도청사 이전에 따른 춘천시의 도시발전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예, 그 뭐 내용이 많지만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고은리 쪽은 도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 행정타운으로 개발합니다. 주변에 이제 다원지구가 개발되고요. 학곡지구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구를 연계해가지고 삼각밸리로 개발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이제 동남 방향으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주변을 갖다 뭐 여러 가지 하천등을 이용해가지고 생태와 그 휴식공원이 어우러지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교도소도 이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더 넓게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민들께서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에 대해서 대단히 그 염려도 있고 관심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그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그 같이 이제 도청 유치를 갖다 열망했던 지역이 많이 있었죠. 캠페이지 주변이나 신사우동 주변입니다. 신사우동도 교육문화예술 복합지구로 잘 개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부 공공도서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그 시설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주변에 소양 8교라든지 용산대교 또는 도로 확장 등으로 앞으로 신사우동 일대는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그 마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근화동, 소양동 일원, 캠페이지 주변이 있습니다. 캠페이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원의 개념은 유지하되
거기에 어떤 첨단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춘천의 발전을 갖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변에 또 아울러 춘천역을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춘천역 주변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요. 그게 캠페이지하고 아울러 가지고 춘천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거기서 나는 어떤 힘, 가치들이 주변의 지역, 구도심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좋은 선순환을 그 지역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화동 일대에는 이제 그 의암호 주변에 국가 호수 정원도 마련되고요. 춘천 시립미술관도 건립이 됩니다. 상당히 고도화되고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대를 가주시고 같이 잘 기다려 주시면은 이 일대가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좋은 그 도심으로 다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역할이 조금 너무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긴장을 좀 누그러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도시 춘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춘천하면 역시 태권도, 태권도가 떠오르는 도시인데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와,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본 협상이 있습니다. 본 협상을 잘 해가지고 금년 8월이면은 최종적으로 춘천이 그 WT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유치하는 도시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춘천은 20년 동안에 그 태권도 대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이제는 춘천이 단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아니고 태권도가 도시 전역에 스며드는 또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좋은 시민이 되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의 관광과 경제가 발전하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이라는 도시가 국제화되는 이런 일거삼득의 그런 효과를 갖다 태권도를 통해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신 성원에 감사하고 저희가 그 태권도 본부를 유치하는 도시로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실장님.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아유, 네. 제가 실장님께는 이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려고 남겨놨거든요. 이 춘천의 당면 현안 과제 중에서 이 부분은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짧은 한방 있을까요? 네,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춘천시의 인구 30만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부분일 겁니다. 30만의 그런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지금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 때문에 저는 조만간 30만 달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30만 이후에 춘천시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춘천의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 그다음에 직업입니다.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 전역에 그런 직업을 찾아서 20대가 많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고 또 외지의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 그게 아마 춘천시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 지식산업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은 청년과 그다음에 직업과 모든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일 것입니다. 시장님 기대하고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춘천이 진짜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력 넘치는 춘천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원방송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함께하고 있는 강원자치발전 토론회 쉘리투게더. 자, 오늘 육동환 춘천시장님과 이원학 강원연구기조실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춘천의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덧 이슈 워드 시간으로 정리할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뇌리에 강력하게 남을 수 있는 짧은 한방.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방송이잖아요. 시장님. 네. 예, 제 그 캐치프레이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시민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민 성공.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육동환 시장님과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조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그 첫 번째 시간 춘천으로 장식해봤습니다. 자,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이 춘천이 머지않아 첨단지식 산업도시, 교육도시로 우뚝 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